46조 새로운 또 장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주제 이제 14장의 뇌. 자, 요 녀석을 살립시다. 뇌는 자, 외우셔야 돼요. 대뇌 그리고 소뇌, 간뇌, 중뇌, 중뇌를 중간뇌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뇌교가 있는데 기초 수준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연수가 있죠. 그래서 대뇌, 소뇌, 간뇌, 중뇌, 뇌교, 연수까지가 척수. 연수까지가 뇌, 연수까지가 뇌, 그리고 척수는 뇌가 아니죠. 이 뇌를 그림과 함께 기억하시랍니다. 그림에서 어느 부분이 대뇌인지 등등. 자, 그림 보겠습니다. 46조 그림. 다 알겠지만, 자, 대뇌 가장 크죠? 그러니까 대뇌. 이 그림에서 왼쪽이 앞쪽입니다. 왼쪽이 앞쪽.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대뇌의 요 뒤에 아래쪽에 소뇌가 있고, 그리고 중뇌를 먼저 찾으세요. 중뇌를 먼저 찾으세요. 찾았죠? 그리고 간뇌 찾습니다. 간뇌라고 할 때 그 간자는 사이 간자입니다. 누구누구 사이냐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뇌, 소뇌, 그리고 중뇌 사이에 있죠. 그래서 간뇌, 그리고 중뇌 아래로 뇌교, 뇌교 아래로 연수, 그래서 연수까지가 뇌라고 했습니다. 대뇌는 짚어봅니다. 자, 위치와 함께 명칭하셔야 되는데, 요 각각. 그럼 이제 대뇌를 더 나누면 감각령. 령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 자, 그리고 운동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감각령은 자극을 자극을 맨 처음 받아들이는 것은 감각기죠. 감각기. 그럼 그 감각기가 받아들인 그 감각기의 감각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물리적 자극이건 화학적 자극 간의 적합 자극이면 자극을 받아서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뀐다 그랬죠? 그 전기적 신호 바뀐 다음에 감각 뉴런을 탈분극시키죠. 그래서 감각 뉴런에서 활동지가 쭉 이동을 해서 대뇌까지 옵니다. 그래서 대뇌의 감각령에서 인지하죠. 인지,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곳으로 또는 바늘로 손등을 살살 이렇게 찔렀다. 아프죠? 그 아픔을 어디서 느껴? 우리는 손등이 아프다고 표현하지만 느끼는 것은 뇌죠. 뇌에 그 손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지하는 부분, 느끼는 부분, 운동명령을 내리는 부분, 운동령,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고도의 정신작용이 나타나는 연합령. 그런데 이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이 어디 있냐면 대뇌의 피질에 있습니다. 아까 대뇌의 피질, 무슨 색? 회색. 그래서 회색질 또는 회백질 이렇게 얘기하고, 피질이라서가 아니라 회색질이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세포체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죠? 대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요 앞부분을 무슨 옆? 전두엽 또는 요즘 책에는 이마엽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별로 그렇게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두정엽, 그죠? 두정엽 또는 마루엽. 뭔 마루야 이게? 그리고 요 뒷부분을 후두엽, 양쪽 옆을 측두엽 이렇죠. 지금 47쪽 보고 있습니다. 그림. 그래서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자, 그리고 자, 그림에서 시각령이 어디 있는지 찾으세요. 후두엽에 있죠. 시각령 후두엽에 있고, 청각령 측두엽에, 후각령 측두엽에. 이렇게 봅시다. 시청후, 시각령, 청각령, 후각령 외우셔야 돼요. 물론 기초반 수준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만 이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겉질이 어딨나 보세요. 운동 겉질이 전두엽의 뒷부분에 있죠. 실은 이 운동 겉질이 뒤로 그림 뒤쪽으로, 다시 말하면 거기 두정엽과 전두엽의 그 경계에 가까운 쪽으로.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 운동 겉질 글씨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교정 못 봤네. 자, 그다음에 다시 운동 겉질, 다시 한번 운동령 전두엽 뒷부분에 있어요. 자, 전두엽에 있는데 전두엽의 뒷부분. 두정엽에 1차 체감각 겉질이 있죠. 감각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로 가서 손해는 몸의 균형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균형 유지, 그리고 수의 운동에 관여하는데, 수의에서 의는 의사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그럼 당연히 수의 운동은 누가 관여하겠어? 대뇌가 관여하겠죠. 그런데 대뇌를 도와서 수의 운동을 담당한다. 자, 간뇌가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도 중요하고 우리 생명활동을 위해서 중요하고, 간뇌는 뭐 진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데 시상이라는 부분과 시상하부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입니다. 간뇌의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 즉, 제가 또 언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혈당량 조절의 중추. 어디? 시상하부. 체온 조절의 중추, 시상하부. 삼투압은 쉽게 말하면 체액의 농도의 중추, 삼투압 조절의 중추 역시 시상하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중뇌는 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안구 운동을 담당하고, 그리고 동공반사. 그리고 뇌교는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담당하죠. 호흡 운동, 숨쉬기 운동입니다.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의 조절 중추가 되고, 연수는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의 조절 중추가 되고, 그리고 몇 가지 반사. 반사라는 것은 아직 적지 마세요. 예전에는 고딩책에 어떻게 나왔냐면, 반사를 다시 나누면 적지 말라 했어요. 무조건 반사하고 조건 반사로 나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대뇌가 관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는데, 조건 반사는 과거 경험이 대뇌에 기억되었다가 비적합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이렇게 조건 반사를 얘기할 수 있죠.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딸랑딸랑 울렸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그 개에게 먹이를 줄 때 딸랑딸랑 종을 울리는데, 그럼 개가 침을 분비하겠죠. 그럼 그것은 조건 반사야 아니면 무조건 반사야? 일단 명칭부터 바꾸고, 예전에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그냥 반사와 조건 반사로 나눕니다. 반사와 조건 반사로. 그래서 그 반사의 예를 들면 아까 척수 반사. 그래서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얼른 손을 떼는 것, 앞정을 밟았을 때 얼른 발을 떼는 것, 또는 무릎 반사. 그리고 또 배변 배뇨 반사가 중요하죠. 척수에서 배변 배뇨 반사. 아까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뇌라고 했고요. 자, 이걸 마저 설명드릴게요. 다시,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울렸다. 먹이를 주면서 종을 울렸어. 개가 침을 분비할 때 이것은 그냥 반사입니다. 예, 먹이를 줬잖아. 어떤 미각이랄지 또는 후각이랄지 않는 혀에 대한 어떤 촉각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서 침을 분비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훈련을 시킵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딸랑딸랑. 그런데 어느 날 먹이를 주지 않고 종을 딸랑딸랑. 그런데 그 청각에 반응해서 침을 분비하죠. 비적합자극이죠. 침 분비하는 데 있어서 청각은 비적합자극이야. 소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조건 반사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반사, 아까 이제 연수가 반사에 중추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재채기, 딸꾹질, 하품, 구토, 뭐 이런 것들이, 연수 반사가 중추가 되죠. 연수 반사죠. 우리가, 매운 것을 먹었을 때, 밥 먹기 전에 청양고추 하나 씹어 먹었다. 딸꾹질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반사가 왜 나타나느냐? 자극이 해로우니까. 아까 척수 반사도 자극이 해로우니까 나타나는 거고, 그 매운 것이 들어가니까 그걸 뱉어내려는, 우리가 의지와 관계없이, 대뇌의 명령과 관계없이 그걸 뱉어내려고 하는 시도에서 딸꾹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 다시 동공반사, 중추, 중뇌, 그리고 배변, 배뇨 반사, 무릎 반사 등등 척수, 특히 중요한 건 배변, 배뇨 반사, 척수, 그리고 연수 반사, 재채기, 딸꾹질, 하품, 구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소화와 관련된 것들도 중추가 연수입니다. 소화운동, 소화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한 연수에서는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죠. 연수에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대뇌의 좌반구, 물론 뇌도 그렇고 소뇌도 그렇고 좌반구, 우반구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좌반구의 운동량에 문제가 생겼다. 좌반구의 운동량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느 쪽을 못 움직여? 오른쪽을 못 움직이죠.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물론 일부는 척수에서 교차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수준을 벗어나니까 생략.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중뇌 뇌교 연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우 중요한데 중뇌 뇌교 연수를 뇌줄기라고 하는데 이걸 한자로 말하면 뇌줄기 간자를 써서 뇌가. 그러니까 간뇌에서의 간은 사이간자. 여기 뇌간에서의 간은 줄기간자. 뇌줄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뇌의 줄기를 잘 보세요. 뇌의 줄기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뇌 뇌교 연수가 줄기를 구성하고 그 위에 아까 다른 뇌, 그러니까 대뇌, 소뇌, 그리고 간뇌가 올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뇌간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특히 연수, 물론 뿐만 아니라 다 생명과, 특히 연수, 왜? 심장박동, 호흡운동 조절하니까. 그렇죠? 자, 대뇌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 대뇌가 기능을 멈췄다. 무슨 인간? 식물인간. 그럼 이 뇌줄기뿐만 아니라 전체 뇌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 전체 뇌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 뇌사 상태라고 하죠. 누가 더 심각한가요? 당연히 뇌사 상태가 심각한 거죠. 식물인간은 스스로 숨쉬게 할 수 있지만 뇌사 상태인 사람은 스스로 숨쉬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떼면 죽게 되죠. 자, 넘겨서 문제 볼게요. 48쪽에 1번. 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자율신경의 중추로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아까 자율신경 중추 얘기 안 했지만 항상성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자율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데 그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가 간뇌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됐죠? 자, 2번.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중뇌가 아니라 연수. 그러니까 중뇌는 중간뇌라고도 하는데 안구운동, 그리고 동공반사. 3번. 수위운동을 조절하고 대뇌가 수위운동 조절하는 건 맞아. 그러나 몸의 균형 유지. 그러니까 3번은 대뇌가 누구에 더 가까운 말이야? 소뇌. 4번. 식물인간의 경우 연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뇌. 연수가 작동하지 않으면 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뇌도 작동하지 않는 뇌사 상태가 되죠. 2번. 사람의 중추신경계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 간뇌, 대뇌, 연수, 중뇌 중 하나인데 제가 그림 기억하라고 했죠. A가 대뇌,
그리고 B가 간뇌, C가 중뇌, D가 연수. 그럼 연수 아래쪽으로 척수가 있는데 척수는 중추신경이긴 하지만 뇌는 아니다.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A가 대뇌인데 대뇌의 속질은 회색질이 아니라 백질.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B는 시상이 존재한다. B가 간뇌죠. 간뇌는 시상하부. 물론 시상상부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아까 언급 안 한 겁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동궁반사의 중추가 중뇌. 눈 하면 중뇌. 그래서 C 맞고 4번. 호흡운동의 조절 중추는 뇌교와 연수. 물론 D는 연수를 나타내고 있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